반갑습니다. 온생취 마음공부 관점에서 좀 문제점을 좀 풀어보고 분석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 맞는 그 정답은 그 상황에 처한 분이 사실은 찾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원론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이제 관점 또는 힌트를 좀 드리고 안내하는 정도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 편한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두 아이를 키워야 하고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번에 꼭 승진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도 사이가 안 좋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일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또는 뭐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머릿속은 복잡해서 고민이 그치질 않습니다. 잠을 자도 깊고 편하게 자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소진되고 있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소진이라고 하는 번아웃이라고 얘기도 하죠.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더 아픕니다. 늘 우울해하는 나를 보고 주변에서 우울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속상하고 더 우울해집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아이를 키워야 하고 남편과 사이도, 직장에서도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두 아이를 키워가면서 살림살이하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의료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울증 지표 가운데 자녀를 어린아이를 둘 키우는 것은 굉장히 그 우울증의 정도를 높이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꼭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뭐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죠. 이 어린아이를 둘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서 전업주부 상태로 아이들 육아에 전념하기도 하고 그래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남편과의 사이도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뭐 거기에 따른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해답을 찾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상황을 변화시켜 가면서 답을 찾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똑같은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상황도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라고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지만 좀 힘든 것을 좀 참아내면서 겨우겨우 뭐 이 정도, 무덤덤한 건 아니네요. 아무튼 겨우겨우 그냥 견디는, 근근히 버티는, 또는 아주 여유롭게 괜찮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럴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 상황은 그대로인데 사람마다 이 경계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계를
처리하는 그 방법들이나 또 여기서 받는 어떤 그 힘겨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 이유는 어디 있을까?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 뭐 역기를 든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역기의 무게는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잘 들고 못 든다고 하는 것은 그 운동선수의 어떤 힘의 문제잖아요. 기술과 힘의 문제인데 결국 이런 경우도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이 사연 주신 분은 좀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힘, 이 경계를, 이 상황을 극복하는 어떤 나의 힘의 문제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역기로 비교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어떤 무게거든요.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그 경계들인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해결을 하셔서 해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간단히 보자면 이 중에서 좀 경중을 따지고 선우 본말을 따져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차분한 생각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어떤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중에 뭐 두 아이에 대한 그 배려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또는 남편과의 사이가 아주 심각하게 그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남편과의 사이부터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잡아서 또는 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뒤로 미룰 것들은 미루고 미룬다고 하는 것도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다면 이 마음의 힘과 좀 그 무게를 덜어내는 거죠. 무게를 덜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경계의 크기를 좀 나눈다든지 부담을 좀 더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목들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가짐 자체를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성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마음 편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좀 들으시는 분이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 공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틈을 잘 봐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마음 편한 시간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온전한 마음을 스스로 자꾸 챙기는 것. 이거는 사실은 온전한 마음은 뭐 산속을 가서 뭐 3박 4일을 해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도를 받고 훈련을 하시고 또는 스스로 그냥 노력을 하시면 1분, 2분이라도 틈을 내서 마음을 이렇게 챙기면 금방금방 그 안에서 내 마음의 평온을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해결돼야 마음 편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마음을 편하게 갖는 그런 연습들을 함으로써 이 상황이
좀 더 여유 있게 변할 수 있도록 풀려갈 수 있도록 하는 순서를 유념하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주 작게 마음의 힘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근을 동동거리고 할 때도 마음에 쫓기고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또는 뭐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힘들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더 마음이 괴로워지고 하니까 그렇게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내가 마음을 좀 편안히 가져야 되겠다. 여유롭게 가져야 되겠다. 또는 쏟아지는 햇살도 좀 느껴보자. 그리고 걸어가면서 내 몸에 대해서 좀 느껴보자.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그 마음을 평화롭게 갖는 틈틈이 그런 아주 작은 것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마음 편한 시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요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온전한 마음을 챙김으로 인해서 그전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답답했던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답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좀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의 삼박자를 맞춰 가시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온전한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는 정말 큰 은혜가 있다. 어떻게 보면 두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그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조차도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이전에 굉장히 행복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또 노력을 하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없는 부부 사이는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계속 개선하고 서로 공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내 곁에 있다는 것도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보니까 승진을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인정을 받고 계신 거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시절에 직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좀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빈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를 바라보는 내 마음 자체가 훨씬 여유롭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평화스럽고 편안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 상황을 다시 보면 이게 정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또 어떤 것부터 챙겨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것이 이 생각으로 지혜를 찾는 길이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그 답을 차근차근 실행하면 또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취사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고 하는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새로운 답을 주고 새로운 지혜를 주고 새로운 돌파구를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자체를 좀 덜어내면 그 스트레스가 좀 가벼워지고 그러면 좀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하니까 너무 한꺼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늘 우울해하는 나를 보고 주변에서 우울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속상하고 더 우울해져요. 공감은 되지만 그냥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주고 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 우울증 상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지혜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인서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지쳐 있어서 그러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그냥 쉽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진단도 받아보시고 도움도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병원이 아니더라도 또 연륜이 있고 또 지혜가 있으신 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좀 털어놓고 하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새로운 그 여유를 찾아서 또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서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잘 온생치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